안녕하세요. 교육부 류근재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의 두 번째 강의네요. 1학기 활동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힘내서 텍스트 마이닝 두 번째 부분, 워드 클라우드 실습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목차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강의의 목표를 확인하고 주피터를 이용해 텍스트 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인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고 불용어라는 것을 배우면서 불용어를 제외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배포한 세균 사진 있죠? 그 안에 최종 워드 클라우드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본 강의의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각 조마다 다른 주제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워드 클라우드 결과도 다르게 나오겠죠? 교육부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제1강에서 다운받은 데이터들을 활용할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을 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기사의 제목 부분만 추출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비대라는 필요 없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비대는 그 변기 비대가 아니라 비대면에서 떨어져 버린 단어이기 때문에 불용어라고 지정할 거예요. 이 비대 같은 단어는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고 또 인사이트를 추출할 때 필요가 없는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용어라는 것을 배우면서 특정 단어를 제외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단어들을 제외한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해서 세균 사진 틀에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세균 사진 안에 워드 클라우드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본 강의의 목표를 이룬 겁니다. 자, 목표도 확인했으니까 바로 데이터 분석 준비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들 주피터를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에 import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가 할 일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불러올게요. 판다스를 임포트하고 이 판다스를 PD로 부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판다스도 필요하고 매플롤립도 필요하고 워드 클라우드 등 필요한 도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이 도구들이 활용될 때마다 PPT 우측 상단에서 무슨 도구가 활용이 되는지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이 다운받은 파일을 데이터라고 정의 내릴게요. 이때 파일 이름을 컴퓨터에 저장된 걸로 똑같이 치셔야 돼요. 저는 파일 이름이 너무 길어서 주피터를 열기 전에 조금 간단한 뉴스 리설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각자 저장된 파일 이름으로 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포트를 했을 때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워드 클라우드 설치 명령어와 KONLP 설치 명령어를 활용해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류를 해결하면 맨 앞 페이지처럼 뉴스 리설트 데이터를 여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중에서 기사의 제목 부분만 추출해서 활용을 할 거니까 이 제목 부분만 추출하는 명령을 입력해 줍니다. 데이터의 제목 부분만 추출하는 것을 우리는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냥 간단하게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df에 데이터의 제목 부분이 잘 들어갔는지 헤드 명령을 활용해서 확인해 볼게요. 헤드 명령을 활용하면 df의 앞선 5개의 데이터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의 제목 부분이 df에 잘 들어가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네요. 이제 조금 생소한 단계를 거칠 건데요. 이 CSV 파일을 d.txt 파일의 경로로 저장할 거예요. txt 파일은 메모장 같은 형식이에요. txt 파일에 CSV를 저장하게 되면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기 더 편해진답니다. 그리고 그 txt 파일을 UTF-8 인코딩 방식으로 열 건데 이 UTF-8 인코딩 방식은 주로 한글이 들어간 파일을 열 때 활용하는 거예요. 한글 파일을 열 때 이렇게 인코딩을 해주면 오류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 txt 파일을 연 것은 우리는 키워드로 정의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워드 클라우드의 핵심, 토큰화를 할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임포트했던 KONLP 도구를 활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토큰화를 하기 전에 일단 토큰화가 뭔지 알아볼까요? 토큰화는 말뭉치를 토큰의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토큰의 단위는 보통 의미를 가지는 최소 의미 단위로 선정이 되는데요. 영어는 주로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누고 한글은 단어 안의 형태소를 최소 의미 단위로 인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토큰화를 통해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영어 텍스트 전처리의 경우는 There is an apple 문장을 띄어쓰기로 구분하여서 토큰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큰화 방법 중에는 띄어쓰기로 구분되는 단어 토큰화 이외에도 문장 부호로 토큰화가 되는 문장 토큰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Hello, I'm Mystery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의도한 문장 토큰화는 Hello와 I'm Mystery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문장 토큰화를 활용할 경우에는 단순 문장 부호로만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hello, 그리고 I'm Mr, 그리고 Lee 이렇게 엉터리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토큰화를 활용하여 100% 정확하게 문장을 분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 토큰화가 간단한 편인데요. 한국어 토큰화도 예를 들어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영어와 다르게 한국어는 은는이가 같은 조사가 존재하죠. 그래서 영어의 단어 토큰화처럼 띄어쓰기로 구분이 된다면 나는, 나에게, 나를 과 같은 단어가 모두 조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분류가 되겠죠. 그럼 자연어 처리가 매우 어려워져요. 따라서 한국 토큰화에서는 영어와 달리 형태소를 기준으로 토큰화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우리 학교 축제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띄어쓰기가 아닌 형태소를 기준으로 자립 형태소인 오늘, 우리, 학교, 축제와 의존 형태소인 뭐뭇은 뭐뭐이다로 토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달리 한국어의 경우는 토큰화가 살짝 복잡한 것이죠. 그렇다면 워드클라우드의 기본인 토큰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그 페이지로 돌아와서 키워드 단어를 OKT를 활용해서 토큰화 해볼 건데요. KONLP의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형태소를 추출해주는 MORPHS와 품사를 태깅하는 POS, 명사를 추출해주는 NOUNS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명사를 추출해주는 NOUNS를 활용해서 키워드가 잘 토큰화가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NOUNS를 쳐서 확인을 해보면 문장이었던 기사 제목들이 단어들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로 잘 끊어져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워드 클라우드의 반은 끝난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볼까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임포트했던 카운터의 도구를 활용해서 우린 앞서 토큰화한 NOUNS의 단어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NOUNS의 단어를 세어보는 것을 카운트라고 할게요. 카운트를 입력을 해서 쭉 살펴보면 이제 단어들이 뭐가 몇 개가 나왔는지 이렇게 쭉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아까 카운터를 활용해서 세웠던 단어들 중에 글자 길이가 2글자 이상인 것만 가져와서 우린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거예요. 한 글자 단어들은 조금 쓸모없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X 변수 안에 카운터 단어들을 놓고 문자 길이를 세워주는 len 함수를 활용해 한 글자보다 큰 단어들만 카운터 해줄 거예요. 이렇게 2글자 이상인 단어만 걸러낸 걸 우리는 count2라고 정의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count2 명령을 딕셔너리로 변환할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 준비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어볼게요. 맨 처음에 임포트했던 워드 클라우드 도구를 활용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2글자 이상인 것만 뽑아내었던 count2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 도구를 활용해서 단어의 빈도를 측정해 볼게요. 이렇게 단어 구름점 월드를 쳐서 확인을 해보면 제일 빈도가 높은 배달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다른 단어들의 빈도수가 퍼센트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 워드 클라우드가 깨지지 않게 한글 폰트를 불러올게요. 아까 한글 폰트 도구들은 임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매플로립의 폰트 매니저를 임포트하겠습니다. 그리고 PC에 있는 모든 폰트들을 불러오고 이 불러온 것들을 폰트 리스트라고 이름 붙일게요. 자, 이렇게 폰트 리스트를 쭉 살펴보면 참 폰트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는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인식해주는 폰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글이 깨지지 않는 폰트들을 이 중에서 찾아서 써야 하는데 이 목록들을 내리다 보면 어딘가 익숙한 폰트들이 눈에 띄거든요. 뭐 맑은 고딕 이렇게 되어 있거나 굴림 이런 식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을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도 익숙한 맑은 고딕 폰트를 사용할 거예요. 이때 이 폰트의 PC 내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저희가 그 위치에서 폰트를 불러와서 오류 없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폰트 매니저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폰트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이 C부터 TTF까지 복사해 줍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 기본적인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준비했던 이 카운트2나 한글 폰트를 이용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폰트의 경우로는 앞서 복사했던 것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나 블랙 다 가능하지만 저는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블랙으로 할 거예요. 배경이 하얀색인 게 좋으신 분들은 이 배경에 하얀색, 화이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 맵은 일종의 워드 클라우드의 테마 같은 거예요. 저는 프리즘이라는 테마를 활용해서 좀 더 형형색색 예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거예요. 컬러 맵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엄청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랑 다르게 더 예쁘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컬러 맵을 지정해 주세요. 아무튼 앞서 정의한 카운트2를 활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볼게요. 피규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워드 클라우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가로로 10, 세로로 8의 크기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Save Fig는 컴퓨터 내 워드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이 Transparent는 배경을 투명하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렇게 true를 작성을 하면 배경이 투명해지고 false를 작성을 하면 배경이 투명하지 않게 돼요. 배경을 투명하게 하면 워드 클라우드를 PPT에 붙여넣거나 할 때 유용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활용하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워드 클라우드를 저장하고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렇게 워드 클라우드 도구를 활용해서 count to 빈도수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쨍한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떠신가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워드 클라우드예요. 우리는 이제 불필요한 단어인 이 비대를 제외한 워드 클라우드를 다시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렇다면 이 비대와 같은 불용어를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불용어를 지정하고 특정 단어를 제외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정제라고 합니다. 특정 단어를 제외하는 방법 말고도 등장 빈도가 적은 단어를 제거하는 방법이나 아까 len 함수를 활용해 길이가 짧은 단어를 제거하는 방법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지칭하는 불용어를 제거해 볼 거예요. 이제 불용어 사전에 제가 지우고 싶은 단어를 추가하고 그 불용어 사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교육부가 배포한 딕.txt 파일을 열어서 불용어를 지정할 건데요. 이 파일을 열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래처럼 필요 없는 의성어나 접속사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불용어 사전이에요. 이 불용어 사전을 또 아까와 같이 인코딩 UTF-8 방법을 활용해서 연 것을 스탑월즈로 정의 내릴게요. 그리고 스탑월즈에 50글자까지만 인덱싱하면 이렇게 필요 없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스타월즈의 문자열을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어 리스트로 변환할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로 변환을 해야 우리의 불용어인 비대를 리스트 형식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타월즈를 입력을 해서 스타월즈가 리스트 형태로 잘 바뀌었는지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례를 추가하기 전에 len 함수를 활용을 해서 스타월즈의 문자 길이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럼 888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에 리스트 형태로 비대라는 불용어를 추가해 줄 겁니다. 추가한 후에 또 len을 활용을 해서 문자 길이를 확인해 보면 889로 하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타월즈에 포함하지 않는 단어들을 count 한 것을 count3 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count3을 활용하면 불용어를 제외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불용어 사전도 다 만들었겠다. 불용어를 제외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볼게요. 워드 클라우드의 명령은 아까와 명령이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불용어 사전을 추가한 이 count3을 우리는 활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거예요. 여기에 count3만 넣는 거 빼고는 다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의 사진처럼 비대라는 불용어가 쏙 빠진 워드 클라우드가 나오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이제 세균 사진 안에 워드 클라우드를 넣는 최종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임포트했던 numP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이제 교육부가 제공한 세균 사진을 불러올 건데요. 이 세균 사진을 바탕 그림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아, 그리고 이 피그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세균 사진을 불러오고 이 사진 안에 워드 클라우드를 넣어 볼게요. 불용어를 제외하여 만든 워드 클라우드 명령이랑 다 똑같은데 마스크, 바탕 그림이라는 명령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변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에 바탕 그림을 추가해서 세균 사진에 넣는 워드 클라우드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이 워드 클라우드가 텍스트 마이닝의 기본이니까 그래도 지금 잘 알아두시면 다른 데이터에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에서 중요한 것을 도출해낸다는 의미인 텍스트 마이닝인 만큼 이제 우리가 만든 워드 클라우드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 것으로 간단하게 인사이트를 뽑아봤어요. 코로나, 배달, 매출의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달을 통한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키워드가 도출된 것을 보아 배달에 포함되는 일회용품 제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현재의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인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사이트를 3개 이상 도출해오고 세균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의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런 활동이 2학기에 있을 최종 발표와 연계가 되니까 인사이트 도출을 할 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인사이트 도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양한 인사이트가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오늘의 활동은 캡처본으로 하나의 한글 파일에 다 넣어서 팀회의 제출방에 회의록 파일과 구별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텍스트 마이닝의 워드 클라우드까지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학기 활동 너무 수고하셨고 2학기에도 빅스타에서 의미 있는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